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 아내 덕분에 아주 가족끼리 못 볼 꼴을 다 보며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바로 잡을 수 있는 건지 참 마음이 심란하고 막막한 마음뿐입니다. 연애 시절부터 결혼 생활 초기까지는 정말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원체 말수도 적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탓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출근 후에 집으로 곧장 와서 친구도 별로 없고 인간관계가 단조로웠습니다. 그런 아내가 아이를 계획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부터 바뀌었습니다. 결혼하고 2년까지는 서로 아이 생각도 없었고 아이가 없다 보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져서 딱히 아기를 원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아내가 30대 중반이 되어가면서 아기를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저에게 가족 계획을 묻더군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하고 지금보다 어려워질 수 있는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반대를 했었지만 아내는 그래도 우리를 닮은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서 결국 저희는 아이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이는 쉽게 생기지가 않더군요. 저도 1년쯤이 지나자 조급해져서 아내에게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몸도 마음도 편안해져야 아이가 들어설 것만 같아 요가며 독서 모임이며 각종 모임을 추천해줬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 않아 바라던 아이가 생겼고 출산까지 금이야 오기야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어렵게 생긴 만큼 지극정성으로 돌본 탓에 건강히 출산까지 이어졌고 아내도 몹시 행복해하더군요. 여기까지는 정말 저희 식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생긴 것은 아이가 돌을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원래 아내는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임신 준비를 하기 전까지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일을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고 육아를 하다 보니 직장 생활을 할 적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리웠나 봅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보다 바깥일에 대한 갈증이 커져갈 때쯤 산후조리원에서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로부터 일을 하나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게 설명할 때에는 유통과 관련된 일이라고 설명했었는데 지금에서야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무튼 그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모든 게 잘못되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무슨 교육, 온갖 교육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듣느라 집에는 정말 잠만 자러 오더군요. 그리고 무슨 교육이며 세미나며 어떤 것들은 참여하는데 돈까지 내야 드릴 수 있다며 적게는 4만 원부터 타지에서 듣는 세미나의 경우 숙박까지 해야 한다면서 30만 원씩 회당 지급하면서 온갖 종류의 교육을 들으러 다녔습니다. 세상에 집에 갓 돌을 지난 아이가 있는데 강릉이다 전주다 온갖 교육이며 세미나를 듣느라 아이는 나몰라라 하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처가는 멀어 매일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봐줬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집에 없었고요. 심지어 그 교육을 다녀오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제게 교육에서 들었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는데 참나 경제용어나 경영용어가 간간히 섞여 있긴 하지만 그냥 누가 들어도 헛소리와 음모론 같은 이야기를 어찌나 열성적으로 말하는지 사회비 종교 모임이라도 다녀온 줄 알았습니다. 교육만 다니면 다행이죠. 어느 날 퇴근길에 집 앞 현관문에 놓여진 박스가 10개가 넘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 치약이 꽉꽉 눌러 포장되어 10박스가 되더군요. 몇 개인지는 세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집 앞에 무슨 치약이 10박스나 들어와 있어. 이거 뭐야? 자기가 주문한 거야? 그거 되게 좋은 치약인데 사업 설명회에서 추첨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 뽑는다길래 지원했다가 당첨돼서 주문했어. 아니 도대체 치약 10박스를 언제 다 쓰겠다고 주문한 거야? 박스 하나가 내 무릎까지 올 정도로 큰데 당장 환불해.
그거 엄청 구하기 힘든 거야. 박스 건들지 말고 그대로 놔둬. 내가 정리할 테니까. 절대 건들지 마. 이 말을 끝으로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군요. 참나 황당하기도 하고 동시에 저게 얼마일까 궁금하기도 해서 아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오늘 배송한 치약 그거 얼마 주고 산 거야? 그건 알아서 뭐 하려고? 어차피 환불도 안 되는데. 그냥 써. 그래도 얼마에 산 건지는 내가 물을 수 있는 거잖아. 얼마 주고 산 거야? 아내가 한참을 빙빙 말을 돌리다가 안 되겠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거 게르마늄이 포함된 치약인데 엄청 귀한 거래. 아직까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돼서 해외에서 가져온 거라 가격이 조금 붙었어. 치약 한 개에 2만 원이야. 뭐라고? 치약이 하나에 2만 원? 어림잡아도 한 박스에 100개는 담겨져 보였는데 10박스니까 2천만 원이 나는 치약이네요. 헛웃음이 나오면서 나중에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럼 오늘 우리 집에 배송은 치약이 다 합쳐서 2천만 원이나 주고 사온 거였어? 그 정도 하는데 왜? 그거 엄청 좋은 치약이야. 자기가 잘 몰라서 그래. 나랑 같이 설명 들었으면 자기가 이렇게 화낼 일도 아닐 텐데.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답답해 하더군요. 당장 전부 환불하고 그 이상한 곳에서 나오라고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안에 가득 박스가 쌓여 있는데 꼴도 보기 싫어서 제가 집을 나왔죠. 그날은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내일 집에 들어갈 때는 모두 환불받고 집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문자를 보내고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퇴근하라고 집에 가보니 박스가 모두 치워져 있더군요. 아내는 집에 없었고 설마 어제 내가 말한 대로 모두 환불을 받았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곧 집에 들어왔고 치약들은 어디 갔는지 물었습니다. 모두 환불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제품이라서 제 생각도 하고 식구들도 다 쓰길 바래서 사온 건데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는 모습에 실망했답니다. 이런 거 앞으로 안 사올 테니 자기한테 소리 다시는 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순간은 저도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물론 치약 금액이 너무 비싸서 놀란 마음에 과하게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일이 수습되었으니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일이 마무리되는가 싶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 뒤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 본가에 들릴 일이 생겼습니다. 같이 저녁도 먹고 화기애애하게 지나가나 싶었는데 제가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다 보니 익숙한 포장의 치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초록색 포장의 그것은 분명 한 달 전에 아내가 무려 2만 원이나 주고 사온 치약의 포장과 같았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그 치약을 쥐고 거실로 나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치약 어디서 난 거야? 어머니는 제 눈을 피하면서 말씀을 못 하시더군요. 아내는 황급히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내를 불러 앉히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거 분명 자기가 저번에 사온 치약이랑 같은 건데 왜 어머니 집에도 이게 있는 거야? 그 치약 되게 아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치약이야. 그러니까 어머님도 어디서 구하셔서 사온 거겠지. 괜히 끝난 일 가지고 트집 좀 잡지 마. 이러면서 저희 언성이 높아지니 어머니께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치약을 저희 아내에게서 사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문을 알아보니 제가 당장 박스들을 환불하고 정리하라고 소리 지르고 집에서 나온 날 아내는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랍니다. 자기가 좋은 물건이 있어서 우리 식구 모두 좋은 걸 쓰고자 사왔는데 신랑이 난리를 치고 집에서 나갔다. 어머니께서 이거 처리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치약 때문에 어머니 며느리가 이혼당하게 생겼다. 한 번만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약하신 저희 어머니는 또 그걸 알겠다고 사오셨고 아내는 저에게 모두 환불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니 아내에 대한 정이 모두 차갑게 식는 걸 느끼면서 뺨을 후려치고 당장 어머니에게 받은 돈 전부를 돌려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손으로 저 치약 다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죠. 그래도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저는 집으로 온 아내에게 집에서 다 챙겨온 치약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좋은 치약이라는데 고작 이 닦는 데만 써서 되겠냐? 머릿결도 좋아지나 보고 피부에도 좋은가 보자. 소독도 되겠네. 하면서 2만 원씩이나 하는 치약을 정말 죄다 짜내서
치덕치덕 발랐습니다. 아내는 기겁을 하면서 미쳤냐고 저에게 욕을 하더군요. 제가 보기엔 다단계에 빠져서 미친 건 본인인데 말입니다. 뭐라 하던 치약을 물에다가도 풀어서 몸뚱이에다 부어줬습니다.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더라고요. 아주 따갑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무래도 예민한 살은 더 따가웠겠죠. 팔딱팔딱 뛰는데 샤워하러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저에게 쌍욕을 퍼부으며 물건까지 집어 던지려고 했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문은 안 열어줬죠. 그때부터 질질 짜기 시작하더군요. 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보약 같은 치약을 그냥 둘 수는 없어서 남은 치약을 모두 밥에도 짜고 국에다가도 넣어서 끓여서 아내에게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이 밥상 다 비우지 않는 이상 절대 샤워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그랬더니 어지간히 따가웠는지 질질 짜면서도 입에 쑤셔 넣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씻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씻고 나온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단계에 빠져서 지방 거덜내고 말도 안 되는 짓 하려는 거 난 그 꼴 못 본다. 그 집 계속하고 싶으면 나랑 이혼하고 해. 했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되냐면서 울며 빌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눈 뒤집히니까 내 말 하나도 안 듣던데 또 다단계에 나가서 이런 사단 내면 어쩌려고 내가 그 말을 믿어? 각서라도 쓸 거야? 했더니 쓰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 공증까지 받아왔습니다. 이런 제가 독한 놈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이 부분에서는 정말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단계 해서 지만 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과 주변 지인들까지 다 피해를 보는 거니까요. 전 그 꼴은 절대 못 보거든요.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와이프는 일은 하고 싶어 해서 그럼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목표로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서야 자신이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사과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독하지만 제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저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아내는 중요한 존재였으니까요. 이제서야 저희 집안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 살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야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